2025년 1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 58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내 정치 흐름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온도가 4도입니다.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안 부니까 그렇게 추운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4도인데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기마개도 하고 모자도 쓰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아마 내일 아침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운 줄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국내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윤석열 20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체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체포도 빨리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모닝 컨설트라고, 그게 이제 좀 미국에서 놓은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게 정확해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15%예요. 반대가 이제 그 반대니까 한 85%.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85명은 빨리 체포되기를 원하고, 한 15명, 100명 가운데 15%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가 봐요. 며칠 전에 윤석열 지지가 40%까지 올라갔다 그런 말이 있던데, 그 고성국 씨가 이제 좀 주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질문을 할 때 좀 이렇게 유리하게 하다 보면 좀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걸 두고 윤석열 지지율이 40% 믿을 사람이 많이 없을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고발인가 한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윤석열이 빨리 체포구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봐서는 뭔가 좀 빨리 진짜 체포구금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있는 그대로 일입니다. 윤석열이가 어디 도망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저기 한남동 관제에서 빠져나왔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관제 그 부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진을 보으니까 도망가지는 않은 거 봐요. 어떤 분은 또 이제 도망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가짜 뉴스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오늘은 관제에 있는 걸로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오늘 그 쌍특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12.3 내란에 대한 특검, 그 문제하고 김건희 특검, 그 두 개를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로 다시 재의결하라고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오늘 처리를 하는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이 198명이에요. 그러니까 2표가 모자라서 부결돼 버리고, 김건희 특검도 찬성이 196명이에요. 그래서 4표가 모자라 가지고 부결돼 버렸어요. 2개 다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속히 이제 또 내일 또
내란에 대한 그런 또 특검을 또 다시 또 올리다 또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도 뭐 좀 더 예측을 하건데 통과는 어렵다 이렇게 보았는데 한 몇 표, 4표 차이로 이제 김건희 특검이 보류가 되고 2표 차이로 내란 특검이 되지 않았으니까 좀 아쉽네요. 상설 특검은 거기 이제 최상목 그 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직 못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 상설 특검. 지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송영길 씨라고, 송영길 그 전 민주당 대표가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아주 정의로운 분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21대 대통령, 만약에 이제 그 저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윤석열은 이미 그는 이미 운은 다 간고, 이제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제 대통령 파면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 수감되는 것도 거의 확실해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 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대통령은 지금 뭐 비록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가지고 그 현재까지로는 이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출마할 수는 없지. 오늘 현재로 봐서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 가지고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고, 뭐 회복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개별적으로 이번에 그 초청 받았다 그랬잖아요.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뭐 표석장이 왔다든가 어떤 사람 댓글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근데 뭐 댓글 되기 전에도 트럼프로부터 이제 초청장 받았다는 이야기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한두 달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 그거는 뭐 진짜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댓글 내가 보기 전에. 그런데 이제 가면은 그렇잖아요. 가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만 5명만 간다 하더라도 뭐 전 세계 나라가 200개 나라 같으면은 한 1000명 되잖아요. 그럼 뭐 1000명 뭐 가면은 완전히 뭐 쑥식이 판이지 뭐 뭐야 그 도떼기 시장이지 뭐 안 그래요? 거기서 트럼프하고 1대1로 대화하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뭐 그냥 뭐 누구한테 갔다 왔다 뭐 그 이야기만 듣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옳게 그 이제 안 되잖아요.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전에 그 2018년 5월 5일인가 그때 5월 5일 날 그때 임천근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딱 두 사람 같다. 보좌관 한 사람, 나는 보좌관이 김효건인 줄 알았더만 김효건이가 아니고 김병찬인가? 나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김병찬 씨하고 둘이 이제 트럼프 만나러 갔잖아요. 갔다 그러더라고. 보좌관만 딱, 한 사람만 딱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김병찬인가? 나는 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하여튼 그때처럼 트럼프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그렇게 했는데 2018년에.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5명만 간다 해도 전 세계가 200개 나라단 말이야. 그럼 200개 정도가 되면은 200 곱하기 5 하면은 1000명이라고. 1000명 풀어놔 버리면 완전히 쑥식이 판이 도떼기 시장인데 거기서 무슨 뭐 트럼프하고 1대1로 면담을 못하지. 그런데 이제 그 다 취임식 다 끝나고 좀 조용해지고 나면 이제 트럼프가 부르겠지. 불러야 되고 그거는.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사진 찍고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 뭐 트럼프가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도가 되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허경영 신인님하고 딱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보면은 말이지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냐고. 저 사람 저기 지금 이 시간 현재로 딱 봐가지고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을 다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 틀려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허경영 본자 섭리회에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요즘 내가 뭐 작년에는 하늘공원을 많이 못 갔지만은 뭐 이때까지 많이 갔잖아.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하신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허경영을 신인으로 생각하잖아. 신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신인님 이렇게 부르지. 뭐 내가 전화를 뭐 잘 안 하지만은 진짜 그렇잖아요. 신인님께서 엄청 바쁘고 그런데 전화 자주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꼭 필요할 때는 내가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언제고 한 달 전에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뭐 내용은 밝힐 수는 없고 그거 하니까 내가 진짜 막 아주 간절하게 내가 통화를 해야 되겠더라고. 하니까 막 바로 통화가 돼 버리더라고. 통화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내용은 밝힐 수 없잖아. 그렇게 할 때도 아이고 신인님 내가 그렇게 부를 때는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우리 신인님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다 이 말이야. 와 있어 가지고 기독교, 불교 그리고 강정산의 가르침의 총 결론대로 원효나 노스트라다무스나 타너 스님의 그 예언 그대로 예수가 재림해서 지금 와 계시는 분이잖아.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인님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말이지요. 하도 뭐 MBC PD 수첩 이런 것만 본 사람들, 뭐 얄구정 그 뭐야 강용석의 가로세로 그 나와가지고 최사랑이 그때 그 가로세로에 나와가지고 얄구정 말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럼 그런 것만 본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는 아주 나쁘게 봐요. 그냥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봐요. 사이비 교주들 많잖아요. 딱 그래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허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본자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분 참 대통령 하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그분 참 아쉽다. 지금 이제 너무너무 지금 이제 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분이 한번 대통령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어떤 또 머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그 사이비 교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 보면은 내가 그 이수정 교수라고 이런 사람들은 영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아주 안 좋게 봐요. 참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하고 사진을 찍은 걸 봐도, 사진을 보여줘도 이것이 가짜다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라고 그 상원 의원이죠. 그 플로리다 상원 의원인데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이 됐잖아요. 토니 브링컨이 이제 어제 왔다 갔는데 토니 브링컨 이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 우리 총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동영상 같은 걸 다 동영상이 있는데 여하튼 그 트럼프하고 이제 있었던 거는 동영상은 없고 사진만 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봐도 그게 사진이 가짜다. 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 만난 것만 해도 또 가짜다.
이렇게 인식을 돼 있잖아, 지금.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감옥까지 한번 갔다 오니까, 아이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은, 감옥이라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거기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속속들이 내용을 알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참, 1년 6개월 동안, 참, 진짜, 영의 몸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나온 걸 우리는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하고 말이지 이제 앞으로 몇 달 뒤에요. 몇 달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은 트럼프가 언제 정식으로 초청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늘의 뜻이 있지 않겠어. 특히 이제 매일 이제 밤늦게 백궁에 왔다가 매일 가시니까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런 동영상은 또 일반 거기는 못 올리겠네. 하여튼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허경영 신임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동영상이 알려지게 되고, 또 이제 사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알려지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놀랄 거 아니에요. 왜 허경영이가 왜 트럼프를 만나느냐고 말이지. 일반 사람들은 트럼프 만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야 별거 아니지만 대통령 일단 되고 나면은 진짜 만나기가 엄청 그냥 불가능에 가까워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저렇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장면을 볼 때에 그런 것도 나올 거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불로유에 대한 진실, 우유가 썩지 않으니까 허경영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거나 사진 스티커 이런 걸 붙이면은 우유가 절대 안 썩으니까. 지금 우리 집에 한 2년 이제 다 돼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1월 달이니까 이제 4월 달 되면은 2년 다 된 게 있다고. 안 썩잖아, 지금. 딴 거는 다 썩지, 우유가. 우유가 다 썩는데 이거는 썩질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바르게만 보도만 되면은 허경영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것이 반전에 일어나가서 대통령 출마가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국가혁명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합당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서 지금 이제 보수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어요. 지금 이제 홍준표하고 오세훈이 두 사람이 지금 유력하잖아요. 한동훈이하고 이래 있는데, 명태균이 그 사건이 터지면은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게 돼버리면은 한동훈이도 구속돼 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이쪽에는 후보 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폭발적인 이제 허경영에 대한 어떤 진실이 밝혀지면서 참 대통령 출마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하게 되면은 당선이 되리라. 나는 확신을 그래 해요.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만약에 이제 그게 없다면은 나는 윤석열이가 다시 재기한다는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럼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나는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또 지금 재판 결과 기다리는 것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볼 때 내가 볼 때는 아무 기소거리가 아닌데 억지로 기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또 출마를 못한다 그러면은 나는 송영길을 생각해 봤어요. 송영길을.
우리 송영길 씨가 워낙 이분이 내가 볼 때는 뭐 사람이 이제 100점짜리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송영길이가 뭐 경성을 한 사람도 아니고 견성을 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오늘 내가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그 강의한 내용을 아직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저기 불로유 영성센터에서 올린 게 한 40분짜리가 있던데 그거 보니까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그렇더라고. 그거 보니까 불생불멸 불고부중 부정불감 그거 적어놨더라고.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을 적어놓은 건데 아마 반야신경 이야기하시면서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그걸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송영길은 뭐 진짜 그 견성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정말 일반 정치인들 중에서는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야. 저 광주 사람, 광주 출신인데 송영길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청렴결백하고 정의롭고 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참 그 이분이 만약에 이재명이가 또 구속되고 만약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번에 또 뭐 사면 복권이 안 되고 대통령 출마를 못 하고 그래 되면 나 송영길이가 되기를 엄청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송영길 씨가 이제 오늘 저기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 돈봉투 사건 그 이제 자기가 그 민주당 대표로 나올 때에 뭐 그때 이제 뭐 돈봉투 사건 이게 돈봉투 하니까 엄청 뭐 부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기 하여튼 뭐 이야기하면 길어요. 그 송영길 씨가 그 돈을 단 이름도 본 사실도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돈봉투 사건으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것을 그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별건을 수사를 한 거예요. 별건을 수사를 한 거라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제 잡아보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켜야 되겠어. 그러면은 탈탈 턴단 말이에요. 뭐 먼지까지 하나 다 트는 거야. 트는데 후원금 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기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2년 실형이 이제 1심에서 2년 실형이 떨어져가지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오늘 그렇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조국도 깜빵이 갔잖아. 얼마 전 며칠 전에 갔지. 이제 송영길 씨도 가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가니까 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뭐 송영길 씨 나는 본 적도 없지만은 정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 구속되니까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중국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잘하고 그렇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외교도 참 잘합니다. 그 인천광역시장에 있을 때 정치도 잘했고 그 시장 역할도 잘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보배예요.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분은 허경영 신인이면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일반 사람으로 볼 때는 그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16번째가 유엔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를 해요. 방지를 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를 절감하게 되고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 판문점으로 옮기게 되면은 첫째 우리나라 전쟁이 방지가 돼. 둘째 국방 예산이 국방비가 줄어들어. 세 번째는 한국 주도로 세계 통일을 하게 되는 그 기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선거 때에 그걸 자기가 그 서울시장 선거가 2022년 6월 1일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가가지고 떨어졌지. 이제 오세훈이한테 떨어졌지 아마 송영길이가. 그때 그 자기가 그 선거 공약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참 그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그 민주당에서 그 탄핵을 많이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지 그걸.
한덕수도 이제 탄핵시켜 버리고 또 이제 검사들을 많이 탄핵을 시켰다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그 김영철 검사라든지 아이고 검사 이름 다 알았는데 뭐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 모모 검사들 강백신이 또 이런 그런 검사들이 많았다고. 지금 올라간 게 있는 것이 한 4사람인가 있어요. 지금 검사 생활하다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검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상 처음이에요. 검사들이 지금 현재 간을 큰 것이 언제부터 커야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키운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박철원인을 그 김영삼 대통령도 민주화 운동하고 이런 거는 참 잘했다고. 하나의 척결하고 이런 거는 잘했다고. 뭐 금융실명제 한 거는 잘못이지.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를 맡게 되고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화를 추진한 것은 그거는 정말 그 김영삼 대통령의 화려한 업적 아닙니까? 그 전두환이 뭐 또 박정희 대통령 이때 뭐 진짜 중앙정보부 끌려가면은 뭐 무고한 사람들 많이 두드려 맞고 그냥 피투성이 되도록 뭐 사람 죽기도 하고 반병신 되기도 하는데 그 암울한 그 독재 시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를 획득하는 데 앞장을 서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지.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좀 내가 볼 때는 잘 못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철원이를 너무 이렇게, 물론 뭐 박철원이도 좀 이렇게 좀 빡시게 안 나가고 조금만 그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을 잘 따랐으면 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박철원이가 너무 막 젊은 헬기에 김영삼이한테 떼드니까 그 뭐 내각제를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에? 내각제 하기로 사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내각제를 안 하니까 이런 놈은 대통령이 된다. 약속을 지키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으로 봐서는 또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내각제 하면 안 되거든요. 좀 그렇게 큰 뜻을 알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지금 뭐 좀 내각제 하려고 지금 그 헌정회 회장 정대철이 하고 밑에 애들 역대 그 국회의장들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다 쓰레기 같은 놈들 말이야. 우리나라에 내각제 하면 되나 임마. 내각제 하겠다는 놈들 치고 말이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놈이 어딨노. 이게 우리나라는 허경영 신인님이 초강력하게 말이야 밀어붙여 가지고 나라를 움직여야 된다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저 박철원이가 이제 워낙 이제 김영삼이한테 대들고 눈에 까시고 그러니까 막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홍준표를 시켜가지고 그냥 억지로 잡아 넣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이제 간에 배밖에 놓는 거라고. 그전에는 검찰보다 더 무시무시한 데가 많았다고요. 안기부도 있고 말이지. 중앙정보부도 있고 치안본부도 있고. 그전에는 그 검찰이 말이죠. 중앙정보부 있을 때는 눈치를 슬슬 보고 꼼짝을 못했다고.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검찰을 키워주니까 그리고 고문을 없애버렸거든. 이건아니 고문 아주 세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도망다니고 하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부터는 고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 어떤 그 무서운 데가 없으니까 이 무서운 곳을 그 권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게 전부 다 검찰로 갔다고. 검찰로. 검찰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커진 거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끝까지 온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그 윤석열이를 내가 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소감시킬 때에 그 최순실이가 태블릿을 있어가지고 대통령 연설도 수정했다 했었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테버릿에 대한 그 진실을 조작을 했다고. 테버릿은 청와대 행정관 김한숙 거라고. 그리고 테버릿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안시성을 가진 최순실의 여비서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두 개 다 최순실 거다. 요렇게 해가지고 박근혜를 이제 구속 수감시키고 탄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게 전부 다 가짜란 말이야, 가짜. 이 모자를 훔쳐간 사실은 없는데 모자를 훔쳐간 걸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최순실은 깜빵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지금. 그리고 변희재 씨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변희재 씨가 아직 그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보석 상태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김한수 행정관 불러라, 정인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번에 엄철 판사가 말이지 정인 부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고. 망명을 갔는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탄핵 정국이 되니까 다시 이제 한 며칠,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 8일이니까 한 3, 4일 뒤에는 와요.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우리 한국에 온다고. 지금 신혼여행 가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요. 망명 갔다가 망명 취소하고 지금 온다고. 그런데 아직 재판이 끝이 안 났다고. 만약에 또 무슨 재판해가지고 결론이 나면은 또 구속되는 거라고. 변희재가 구속돼 버려요. 그 판이라고. 그런데 변희재로 봐서는 뭐냐 하면은 자기는 죄가 있다면은 진실을 밝히는 죄밖에 없어요. 진실을. 원래 이제 그게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김경재 씨. 그 자유총연맹 회장인데 회장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 자유총연맹 한 자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김경재 씨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삼성개헌 할 때도 막 삼성개헌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7대 대통령 선거 때에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막 엄청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끌려가가지고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개 맞듯이 맞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치료를 미국 가서 치료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엄청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김경재 씨. 그런데 그 이제 박지원이가 오니까 그 총회하는 것을 박지원이가 대신 차지하고 이제 북한에 특사를 갔다 오고 그 뒤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조금 핀트가 잘 안 맞았어. 의견이 좀 틀렸다고. 그리고 이 사람도 성격이 한가닥 한다고. 그러니까 좀 대통령 밑에서 고분고분하면은 대통령은 그 사람들은 조금 사근사근하고 고분고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 그런데 자기 밑에 대들고 뻣뻣하게 놓으면은 아무래도 안 좋아하지. 그래가 좀 대들다가 공천도 못 받고 야인 생활을 한 거예요. 김경재 씨라고. 지금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체포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은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지. 이봉규나 고승국이나 박찬종이나 이런 부류예요. 서정욱이나 성창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거래대가 있는데, 내가 왜 하다가 김경재 씨까지 이야기로 갔나? 다시 원위치 하면은 검사들이 그렇게 힘이 세워질 대로 커질 대로 커진 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검사들의 힘을 너무 키워준 거예요. 그래 크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대통령이 저 사람 찍어버려, 요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은 검사들은 뭐냐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 이거 네 일 잘한다 이래가지고 성진시켜가지고 말이지. 검찰총장도 하고 검사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 검찰총장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위에 대통령들이 말이지 정적을 제거하는 용으로 검찰을 이렇게 사냥개처럼 키워먹은 거야.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잘못이라고. 윤석열이가 제중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 괴물이 놓은 것은 김영삼 때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야. 전직 대통령들이 좀 일을 잘못한 거라고. 이게. 이명박이도 그 책임이 있다고. 아무리 그 눈에 가시라도 말이지 잘 참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그 검사를 동원해 가지고 저 사람을 정적을 죽이려고 하면 되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도 이명박 시절 때에 검사들이 그냥 나쁜 길로 가게 만들었다고. 이명박 자체도 BBK 문제로 좀 잘못한 게 있잖아. 그것을 검사들이 덮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준 사람은 출세를 시키고.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너무 이제 아나무인이란 말이야. 법 위에 있다고. 법 위에 검사를 누가 검들여 이래가지고 그 변희재 씨가 아무 죄가 없어요. 네, 김경재 씨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김경재 씨가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있을 때에 2016년도에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할 때에 박근혜가 이제 그때 이제 국회에서 탄핵되기 전이에요. 2016년 12월 10일인가 그때 탄핵되었는데, 그때 11월 달쯤 돼가지고 이제 그 손석희가 태블릿을 이렇게 JTBC에서 다룰 때는 2016년 10월 24일 날 했다고. 그런데 자꾸 이제 뭐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자유총연맹 그 김경재 씨한테 제보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김 총재님 이거 말이지 태블릿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경재 씨 밑에 비서로 누가 있었냐니까 그때 변희재 씨가 있었다고. 그래, 야, 병군, 이거 안 봐라. 이거 태블릿에 대한 것이 자꾸 최순실 거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전화가 오는데, 너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변희재 씨는 이제 그 직원이니까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검사들이 말이지. 이 조작을 한 거야. 그걸 이제 밝혀냈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거 세상에 어디 있노? 이런 일이 뭐가 있노? 그래, 그걸 이제 밝혀냈어요. 밝히니까 구속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바른 말 한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지금 아직 그게 끝이 난 게 아니라고, 지금. 2016년, 변희재가 2018년에 구속됐다고. 그러면은,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8년째잖아, 지금. 지금 그분이 가석방 상태예요,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 또 잘못되면 또 구속될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변희재가 자기는 이제 진실을 밝혀냈다고. 피 터진 고생을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냈다고. 그래서 그 책도 쓰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청래도 묵살하고 박재훈이도 묵살하고 조국도 묵살해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런데 전부 다 묵살하는데 단 한 사람 송영길이가 이걸 이해를 했어. 야, 변희재 이분은 참 진실된 사람이고 이 태블릿에 대한 이것을 조작 날조한 놈들이 지금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구나. 이런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단 말이야. 출세를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그냥 죽이면서 자기가 출세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냥 그 무고한 사람들을 막 잡아넣거든. 그리고 겁대가리가 없어. 감히 검사들이 내를 건드려. 이거야, 검사들은 법 위에 있다고. 그 임은정 검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낮에는 성매매 단속을 나가고 밤에는 성매매 단속하는 사람이 자기는 성매매를 하고 검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임은정 검사 지금 현재 대구역 부장검사로 있잖아. 그 사람들 말이라고. 아나무인이란 말이야. 아나무인. 멀쩡한 사람을 그냥
아이고, 허경영 총재 신인님만 해보라고. 2008년도에 그때 구속 수감될 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멀쩡한 사람을 그냥 위에서 그냥 제거해라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뭐 판사고 검사고 셀이 막 전부 다 이래가지고 형을 살게 한 거 아니냐고. 부시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야. 만난 증거를 전부 다 보여줬다고. 그 연미복 있잖아. 허경영 신인께서 이제 그때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 옷을 이제 그냥 아무나 잠바 참으로 못 가지 대통령 만나는데 그 연미복을 조선호텔에서 빌린 거 그런 영수증 그리고 미 대사관에서 받은 그런 무슨 초청장 같은 거 전부 다 보여줬다고. 그래도 이거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기.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워낙 검사놈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그러니까 일부 검사야 특수부 검사들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남을 막 쎄리 막 멀쩡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악질 검사들. 그러니까 탄핵을 지키는 단 말이야. 김영철이, 강백신이, 김영철이는 저게 장시호하고 그냥 내가 그 이야기는 내가 참 여러분 뭐 알고 싶은 사람 찾아보세요. 장시호하고 김영철 이래 치면은 나오는데 그 판단해보라고. 그게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그것도 판단 못하면은 이 유튜브 보지 말라고. 그거 딱 들어보면은 알아요. 김영철이가 어떤 검사인지, 장시호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런 인간들은 그냥 진짜 탄핵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저 검사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송영길 씨가 영 주장을 해 나왔는데 오늘 그 실형 받아가지고 이 추운 날 구속 수감됐다니까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프냐고. 그분은 국회의원 5번 인천광역시장 하면서 그래도 돈을 모아놓은 게 없어요. 자기 재산이 3억인가 4억인가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3억 4억 가지고 집은 못 구합니다. 아파트 뭐 전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지금 있고 막 그렇다더라고. 그런데 자기 또 박봉은 아니고 돈 버는 데서 남을 위해서 희사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송영길 씨가 말이야. 그 정의로운 분이 그래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지금. 아이고. 자, 그건 그렇고 안에 변희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변희재 씨가 이제 한 며칠 뒤에 나오고 이렇게 해요. 내가 왜 변희재 씨를 이제 요즘은 내가 워낙 이제 볼 게 많다 보니까 그분 그 유튜브 강의도 좀 많이 못 보고 그러는데 뭐 오늘도 뭐 간단하게 한 30분은 들었습니다만은 왜 그분을 좋아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또 진실되고 나는 진실한 걸 좋아하니까 자기는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 절단낸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윤석열이를 하루빨리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취임할 때부터 그런 운동을 했다고요. 뭐 어떤 분들은 말이지 대통령 뭐 좀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성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우리가 80억 인구 가운데 전부 다 예수 석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석가 같은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만은 몰라 80억 가운데 한두 사람 있을런지 모르지. 더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라면 이를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변희재 씨가 예수 석가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대성자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의 모든 명예가 다 날라갔잖아. 윤석열이 때문에 명예 날라갔지.
젊은 시절 그러니까 깜빵 생활을 했지. 이러니까 이런 인간을 뭐 그냥 놔두겠느냐고 그냥 집회를 하고 막 그래 하는 거야.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말이지.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 베니제에 이제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 책이 있다고. 그래서 그 책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박지원 씨한테도 주고 이재명이한테도 많이 줬어. 이재명이한테도 주고 정청래 뭐 이런 민주당 의원들 가가지고 법사위원회에 가서 그 변희재 씨가 가서 한 5분 10분만 이야기해버리면 윤석열이는 끝난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이 세상에 말이지 남 잘 되면은 잘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해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는가 봐. 여하튼간에 결국 법사위원회 가서 정언을 못했어요. 내가 법사위원회 가서 저 변희재 씨 정언할 수 있도록 나도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찬성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나도 한 번 했어요. 한 두 번 했는데 결국 못했다고. 못했는데 자기는 그리고 그 언론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데는 이제 윤석열을 이용한 거지. 이용할 때는 뭐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이 됐으니까. 박근혜 탄핵되는 데는 미국의 그 힘도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다루지를 안 하는 거야. 그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을 다뤄주지 않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리고 변희재 씨는 자기 이거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만 터뜨려버리면 윤석열이 끝난단 말이야. 근데 뭐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이 터지기 전에 이미 뭐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자기 발동을 자기 찍어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 그냥 내일 되느냐 모레 되느냐 체포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체포될 때도 뭐 스카트 자유와 인간인가 뭐 그 유튜버가 있어요. 스카트 자유와 인간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은 무력 충돌을 우려를 해요. 뭐 경호원들이 이제 경찰과 이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을 하는데, 박관천 씨라고 있어요. 박관천 씨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경호실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분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무력 충돌은 안 일어날 것 같아. 경호처장 누구? 박병준인가?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차장 김성훈이, 그리고 경호본부장 이강호, 요 세 사람만 구속시켜버리면은, 체포해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마이크로 너희들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큰 그것을 반항을 못할 거다 그래요. 그리고 경호처장 박병준인가? 박병준이가 뭐 이런 여야 하여튼 간에 지금 경호처장, 옛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이 사람이 경찰에서 이제 소환을 2번 했다고. 그리고 3번째 해요. 불응했다고. 그래가지고 3번째가 내일 모레 10일까지 한 번 더 온다. 그래 안 하면은 강제 체포한다. 이제 이래 돼 있다고. 그때 지금 박병준이가 안 올 확률이 많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체포하면서 윤석열이도 같이 이제 체포한다 이래요.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뭐 꼼수를 많이 부리는가 봐.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어디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꼼수거든.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박관천 그분이 하여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이라고. 그 사람 직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경무관인가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는 이제 내가 변희재 씨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신적인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왜냐하면은 변희재 씨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윤석열이는 올해가 2025년이잖아. 2022년부터 2022년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부터 요거는 막 한 두 달, 석 달이면 끝나버린다. 요 금년 연말까지 끝내버린다. 막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100번도 넘겠다고. 2022년 12월 달까지 끝내버릴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6월 달 안에 끝낸다. 2023년 뭐 8월 달 안에 끝낸다. 그 이야기를 하여튼 그 해서 그런데 되진 않았다고. 그 될 듯 말 듯 하면서 못 된 거라고. 마치 에디슨이 뭐 전등을 하나 발견할 때 말이지. 발명할 때 그냥 한 방에 된 게 아니잖아. 1000번 만번 실패하다가 이제 뭐 에디슨 전등을 발명했듯이 자기로 봐서는 곧될 듯 같은데 그게 안 된 거라고. 뭐 결국 이래 됐지만은. 그럼 나는 왜 좋아했느냐 그러면은 윤석열이 내려오고 나면은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니까. 그래 내가 좋아한 거라고. 딴 거 좋아한 게 아니에요. 자, 뭐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송영길 전 의원 때문에, 전 민주당 대표 때문에 영 가슴 아프고, 그리고 뭐 오늘 뭐 쌍특검이 다 부결되니까 그것도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 내가 전에 하여튼 뭐 이번 주 윤석열은 곧 체포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탄핵되고, 지금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2월 말까지는 뭐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것 같고, 이달 안으로는 뭐 구정전에는 윤석열이가 체포구금 되지 않을까 지금 이래 해요.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노상원이 있잖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가 노태학이라고 있어. 노태학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서열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서열이 6번째예요. 뭐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이제 국회의장이고 3번이 이제 대법원장이고 4위가 이제 헌법재판소장이고 5위가 국무총리고 6번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이를 그냥 노상원이가 전 정보사령관이지. 이 사람은 민간인이라고. 옛날에 이제 정보사령관 했는데 이 사람이 노태학이를 직접 신문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구방망이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세려 막 족쳐가지고 두드려 패면가지고 그냥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했다는 것을 그 자백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미수에 그친 거라고 지금. 자, 그러면 천인공노한 짓을 그냥 사진에 발각이 되어서 그렇지. 예. 그리고 그 원용석이 이 사람들 참 좋게 봤는데 뭐 트럼프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 뭐 부정선거 기타 이제 또 뭐 윤석열이 뭐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한다 이런 거는 가짜거든. 거기 그렇게 하면은 후원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 이제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뭐 원용석이가 너무 우측으로 갚였더라고. 오늘 아메리카 세계사 이걸 동영상이 안 뜨던데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 무한항공 그 제주 여객기 참사 그게 이제 진실이 또 밝혀지게 되면은 또 깜짝 놀라겠지. 그런데 그것을 밝힌 사람이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의 이제 우한석 박사 그리고 박윤수 선생님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그 두 분이 이제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성을 또 이제 밝혀내니까 이것도 인류가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굉장한 충격받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